다음은 토에너지가 되겠는데요. 흙, 토자, 토를 씁니다. 토에너지의 대표적 상징물은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설명이 좀 미묘하긴 한데요. 이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둥글게 생겨서 이렇게 자전 공전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회전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23.5도의 각도로 지축이 있어서 거기에 만약 꼬치행이가 꼽아져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능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 토에너지는 바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의 중심이다, 센터다, 그리고 지축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계절로 따지면 일종의 환절기 역할 같은 겁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갈 때에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계절의 에너지 기운을 완충하면서 이렇게 싹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토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에너지의 역할을 줄임말, 어떤 키워드는 이렇게 되게 표현합니다. 중재, 포용, 변화, 중화, 그리고 또 해독, 이런 원리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파장과 가장 공명하게 잘 만들어진 어떤 우리 오장육부 기관이 비장과 위장입니다. 여기서 비장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귀에 조금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비장이라고 해서 간 쪽에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스플린이라고 하는 장부를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한의학에서는 스플린에 해당하는 비장 이외에 췌장, 십이지장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쪽에 있는 장부들을 총체적으로 비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장, 위장이 토에너지 파장과 잘 공명하는 장부이고요. 이 장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아까 키워드처럼 우리 몸의 센터,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그것들을 모두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전부 만들어서, 다시 말해 아까 변화라고 했죠. 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영양분화해서 우리 몸에 곳곳에 보내주는 역할. 그리고 또 노폐물이 생기면 그것들을 전부 또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또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을 토에너지 장부인 비위장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토라는 말 앞에 접두어처럼 중앙이란 말 늘 붙여서 중앙토, 중앙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몸에 위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위치도 우리 몸 전체 장부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폐가 위쪽에, 콩팥은 밑에 있고 깊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깊이든 위아래 전후든 또는 상하든 중앙에 위치한 것을 토, 위장의 역할이다, 위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번에 방금 전에 이렇게 죽처럼 만드는 역할을 위장이 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연유해 볼 수 있는데요. 죽으로 만든다는 것의 기능은 어떤 음식의 소화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거칠고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기 좋게 소화해내는 것, 소화 흡수 작용을 하는 거죠. 흡수하기 좋게 죽을 만든다는 것, 이것과 아주 비슷한 건강법이 뭐냐면 발효입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의 효용은 어떤 식품이 됐든 약품이 됐든 그것들의 효과를 굉장히 잘 완충하게, 어떤 약효는 잘 살리면서도 지나치게 뭔가 날카로워져서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카롭게 나타날까봐 그것들을 완충하며 두루뭉실하게 포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발효 역할인데 인삼이라는 약효 성분을 좀 더 그렇게 발효하는 것이 홍삼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삼은 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홍삼은 괜찮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홍삼으로 발효한다 해도 인삼의 약효 성분은 사실 똑같고요. 다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완충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 흡수가 되기 쉽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만성 난치병, 암 같은 경우 나중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구토증이 생기고 잘 안 될 때에 더더욱 그 발효된 식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발효된 속에 소화 효소도 많기도 하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해내는 효소와 우리가 어떤 해독 산물이 들어왔을 때 또는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생긴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걸 대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의 합은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화하는 데 효소를 너무 많이 쓰면 다시 우리 몸을 재생하고 또 빨리 노폐물을 빨리 빼내고 하는 대사 효소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넣어주면 소화하는데 우리 몸의 효소가 적게 드니까 그 나머지는 주로 노폐물을 해내고 또 재생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발효식품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몸이 굉장히 아프고 독감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는 밥은 입에 잘 안 땡기는데 죽으로 주면 우리가 잘 먹게 되잖아요. 그것도 밖에서 이미 소화는 다 해놓고 내 몸이 소화 효소를 하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그 에너지 파장이 바로 토에너지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도 연결하면 심리적인 우리 삶의 태도와 연결하면 어떤 것에 너무 날카롭게 흑백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좀 완충하면서 웬만한 건 서로 포용하고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선을 확실하게 긋지 않는 마음가짐, 이게 토에너지 파장과 잘 맞는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화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도 토에너지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것을 계절로 생각하면 바로 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이게 갑자기 확 변하지 않게 또 여름에서 가을로 확 변하지 않게 중간에 연착륙을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작동을 하는 것이 환절기의 역할이죠. 그런 에너지 파장과 닮아 있는 게 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절기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갖는 환절기가 바로 장마철입니다. 동양에서 그걸 장하라고 하죠. 긴 여름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장마철이 왜 가장 대표성을 갖는 환절기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것도 변화이긴 해서 환절기 역할이 필요한데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봄에서 여름은 따뜻하면서 뜨거움으로 가는 변화라면 여름의 뜨거움에서 가을의 서늘함으로 가는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장마가 계속되면서 그 뜨겁게 치열한 열기를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켜서 서늘한 기운으로 가게 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게 바로 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의 이렇게 탁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 엎드릴 복자를 쓰는 글자를 쓰는데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상한 열기가 장마철의 비에 의해서 두 번째 탁 굴복하는 게 중복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말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지의 기운, 에너지 장은
이제 서늘한 가을 기운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 완충하는 작동을 하는 장마철이 그래서 우리의 계절의 변화 중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장마철 축축한 거 이런 게 이 삶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한 그 축축함, 습기라고 하는 것이 토에너지하고 당연히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요. 습기의 핵심은 습기가 있어야 많은 물질은 변화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숙이 되는 거죠. 썩기도 하고 발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썩는 것과 발효하는 것은 메커니즘으로 보면 한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산물이 몸에 좋으면 그걸 발효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해로우면 그걸 썩는다라고 표현하죠. 온도가 높는다고 모두 이렇게 음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습기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습기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연관해 보면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의 에너지가 토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토에너지의 부조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간에 부조화가 있게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후천적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환경 속에 오래 처하다 보면 제일 먼저 데미지를 입는 장부가 비위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생각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더 많이 와닿을 텐데요. 많은 환자를 접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요. 제발 그냥 내 이 머리를 어디 시원한 물에다가 확 헹궈서 생각이 좀 덜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은 끊이지 않고 1층 집을 지었다가 3층 집을 지었다가 또 허물고 또 지었다가 이렇게 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를 두고 방법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토에너지의 건강한 균형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토에너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포용하는 에너지, 완충하는 마음, 이런 자세인 거죠. 중재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에너지 파장은 우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모형, 생김새에도 영향을 미치어서 토에너지가 이렇게 많게 되면, 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토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좀 둥근 편에 해당하고요. 몸집도 좀 둥글둥글하다고 표현합니다. 약간 더 살집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는 그래서 또 살에 해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살입니다. 살. 그리고 살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뼈하고 피부하고 근육하고 이런 데 사이에 중간에 존재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게 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말로 아이고 이 사람은 살이 없어서 그냥 뼈끼리 부딪히는 것 같아 이렇게 닿으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는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중간에 존재하면서 연결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게 살입니다. 그래서 살과 관련하여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죠. 살이 너무 늘 많아서 고민인 분, 살이 너무 안 쪄서 고민인 분 이런 경우에 이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에너지는 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살이 너무 안 쪄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던 사람들이 의외로 군대 가서 많이 살이 얼마 정도 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대 가면 대표적으로 군대에 효용도 있고 한계도 있고 빛과 그림자 모두가 있겠지만 군대 삶에서의 사회생활과 차이 중에 큰 차이가 뭐냐면
생각 많이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훈련해야 되지,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자게 되지, 아침에 또 뻘떡 일어나서 일해야 되지, 근무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살 안 찌던 사람이 오히려 군대 가서 고생하니까 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살집이 적당히 생기는 경우도 이 에너지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해당한다면 이게 황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황토를 활용한 제품들이에요. 뭐 황토 찜질방, 또 황토 침대, 뭐 황토 뭐 속옷 이런 것들이 요새같이 공해가 많고 해독해야 될 산물이 많은데 이 황색의 에너지가 그것들을 중화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그래서 찜질방에 뭐 다 가면 기분은 좋지만 황토 찜질방, 황토방에 있게 되면 그것의 이 해독 기능이 더 많이 활성화가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로 활용하면, 소리는 늘 지금 소리를 활용한 뭐 치유들도 있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톤입니다. 톤이 중심에서 이렇게 전체로 확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울림 톤이에요. 뭐 동양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항아리에 이렇게 뭐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울림이 에코처럼 울리는 그런 톤을 토 에너지의 에너지 파장과 맞는 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